네, 뉴욕 증시 하락과 함께 국내 증시 오늘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황부터 방어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장이 국내 증시가 왜 빠지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시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도피처가 될 만한 섹터와 종목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나 수출 데이터 등 숫자가 너무 좋은데 도대체 왜 AI 버블론에 계속 휩싸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도 오늘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서상영 전 애널의 코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의 핵심 이유는 AI 우려로 시작이 된 펀더멘털 우려와 CTA 매도 및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 수급 충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TA 펀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격 흐름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 팔기만 하는 자동 매매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업 실적이나 뉴스보다 차트 움직임만 보고 매매하는 전략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깨지면 이유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그게 미국 증시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미국 S&P 500 선물 시장에서 즉시 거래 가능한 호가 잔량이 또 평소의 4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장에 쌓여있는 주문이 매우 얇아진 상태라 작은 매도에도 지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이 상황에서 S&P 500의 핵심 지지선이었던 6,725포인트가 무너지자 CTA 펀드가 대거 매도 버튼을 눌렀고 바로 기계적 매도세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버블 논란은 AI가 기업 실적을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 대비 현금이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현금 흐름이 좋은 대형 기술주는 버텨내는 반면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차별화가 심해졌고 시장은 옥석 가리기 모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AI 투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수록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또 텔레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기계적인 매도와 포지션 청산이 맞물리면서 장중 변동성이 또 한 번 확대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서상영 전 애널은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시황맨의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코멘트 역시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하락에 대해서 지금 리사 쿡의 자산 발언, 그와 더불어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문제, 여기에 12월 금리 인하 사실상 무산된다라는 우려감 등등의 이유와 함께 서상영 전 애널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지금 악재 하나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민감한 시기가 되기는 했는데 시장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호실적 대비 과도한 하락권에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려나가자라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이유 그리고 전략에 대한 코멘트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인데 오늘 텔레방을 쭉 보다가 제가 이런 코멘트를 봤습니다. 지금 미장도 국장도 AI 랠리가 멸망 분위기인데 인바운드 소비재 일부 종목들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 지금 인바운드 소비재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연말 방어주 포트폴리오로 적합할 것 같다라는 전략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K소비재 관련된 리포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K-컨텐츠, K-뷰티, K-푸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소비 문화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제품이 경험해보는 문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권을 가진 시장으로 올라섰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즉 한국 소비재가 글로벌에서 가진 영향력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성장 중인 단계다라는 메시지를 리포트에서는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같이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한마디로 리포트에서는 해외 성장성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량 측면에서는 국내 소비는 급반등은 어렵지만 소비 심리 회복, 물가 안정, 금리나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점진적인 회복 가능해 보이고요. 추가적인 제품의 가격 인상 역시나 제한적이지만 이미 올려놨던 품목들의 가격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 해외 가격 인상 효과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의 핵심은 여전히 해외 성장성입니다. 특히 라면 중심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는 2026년 내년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내년에는 미국, 유럽, 중동까지 확장세가 본격화된다는 건데요. 내년에 K-뷰티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틱톡 온라인 채널의 성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매장 진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미 울타뷰티에서 APR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외에 유럽과 중동에서도 K-뷰티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음식료에서 탑픽은 삼양식품이었고요. 관심 종목은 농심과 롯데 웰푸드, 화장품 쪽에서는 APR이 탑픽, 그리고 ODM 쪽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제시한 K소비자 관련 종목들 오늘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 급락 속에서도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걸까요? 상당히 낙폭이 제한적이고요. 심지어 APR과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어려운 장에서도 빨간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업종 내 1위 기업이고요. 해외 비중 80% 이상입니다. 밀양 제2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해외 공급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인디 브랜드 고객들이 대형화되면서 실적 안전성과 가시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K소비재, 제약바이오가 정말 연말에 시장에 대안이 되는 건지 조금은 이 AI 버블 논란이 어떻게 사그라드는지를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11월 20일치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습니다. 태린이 아빠방에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수출 데이터는 대략적으로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를 가늠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숫자가 증가 추세인 것 위주로 이 방에는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D램의 수출 데이터와 판가 좋고요. 낸드 수출 데이터도 역시나 견고했습니다. 특히나 D램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증권의 코멘트를 참고해서 보면 이번에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 나와줬고요. 수요 둔화 조짐 전무한 가운데 향후 상승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쪽에서 PCB, 기판 관련 수출도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고 역시나 CCL도 수출이 좋았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심텍 그리고 두산이 있습니다. 리튬 전지 수출 데이터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를 했고요. 삼양식품은 역시나 라면 수출 데이터 좋습니다. 소스 관련 기업인 S&D도 이번에 11월 수출 데이터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보면 실리콘 파츠의 11월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TCK, 하나머티리얼즈, KNJ 그리고 신규 상장한 CMTX가 있고요. 소부장 쪽도 호황이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HRSG, 그러니까 배열 회수 보일러 수출 판가 11월에 좋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수출과 판가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량 변압기도 수출 데이터 계속 좋은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판가도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전선 수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선 쪽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본행제 쪽에서 동성 화인텍과 한국화본의 수출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관련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정말 주가 보기가 무서운데 그 와중에도 버텨주는 또 종목이 있네요.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유리기판 쪽 완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약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장에서 대형 기술주들 무너지니 엔비디아가 버블 논란에 휩싸이니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TCK 그리고 여러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엠뱅골드 최원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AI 버블 또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양 시장 다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빠졌나를 좀 알아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 나온 이유가 딱 두 가지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버블 논란이 다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부터 보면은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고요. 이 가이던스까지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어떤 우려가 나왔냐면은 매출 채권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문은 굉장히 많아졌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지금 그 매출 구조를 봤을 때 매출 채권이 너무 많아졌다. 이 얘기는 이제 빚을 내서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미수금이 많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구매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못 갚게 되면은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지금 그 나오기도 표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그림이 그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채권이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매출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채권 금액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사실 매출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채권 올라가는 속도가 더 작습니다. 이 얘기는 매출 대비해서 매출 채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위 4개 기업들한테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상위 4개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을 한 건데 알다시피 지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의 채권은 거의 국채금입니다. 그러니까 돈 뗄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못 갚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AI 버블이 아니라 아마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우려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이 DSO라고 하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건데 그것도 전분기에 이미 길어진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전분기에는 문제 삼지 않았고 이번 분기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고 실제로 이것도 지금 49일 나오는 거니까는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매출 채권이 많아지는 얘기는 결국에는 항상 이런 어떤 성장성이 증가하고 나온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좀 우려할 것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것 때문에 이제 빠진 증시는 지금 이제 DSO라고 하는 매출 채권에 대한 우려 이게 우려가 아니라는 것들이 지금 점점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오늘 밤이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일단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를 10월 거하고 11월 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연준 위원들의 어떤 전망 때문에 금리 인하 지연 이슈가 나오는 건데 아마 FOMC 12월 10일 날 금리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기조는 확인이 될 것이고 실제로 16일 날 발표될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둔화가 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네, 그런 것쯤에서 금리 인하가 지연된 거지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쯤에 있어서 저는 지금의 하락 주가는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이고 본격적인 반등으로 가기까지는 아마 12월 초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쯤에서 우리가 좀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회로 볼 종목을 또 잠시 뒤에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려감이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어떤 종목으로 매수 기회를 노려볼까요? 당연한 종목일 수 있는데요. 그 종목을 보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95,200원인데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연말쯤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디램가에 올라가는 건 여전한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의심을 받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이 메모리까지 같이 의심 받게 된 거고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범용 디램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차세대 반도체인 일지 디램까지 내년에 20만 장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이닉스까지도 이 차세대 디램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장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디램 급등의 가장 큰 수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는, 원래는 HBM 수익성이 훨씬 높았던 건데요. 지금 최신 디램인 DDR5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HBM보다도 디램의 수익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디램의 수익성이 높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이나노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건데 최근에 하이닉스의 상승폭보다 삼성전자 상승폭이 좀 적었던 건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가 포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이나노 생산 능력이 증가해서 아시겠지만 테슬라하고 애플도 수주했지 않습니까? 테슬라, 애플 외에도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을 통해서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나노 생산 능력이 한 2배 이상 전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TSMC와의 어떤 격차가 좀 의미 있게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뭐 주가 반영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삼성전자는 너무나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삼성전자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8만 8천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은 온코넥 테라퓨틱과 케어젠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어제 온코넥 테라퓨틱을 썼는데 오늘 잘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일단은 지금은 AI 랠리에 대한 어떤 의심 때문에 반도체가 좀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퀴보 신약을 팔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장 물질인 이 네스파림이라는 시장 물질이 이 췌장암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또 입증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케어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만 치료 시장이 아주 크게 열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모두 다 급등하고 있죠.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드렸던 케어젠, 제가 볼 땐 인제 시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고 해서 또 뭐 조금 수익매도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을 가진다고 하면은 아마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하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강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잘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자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려보고 오늘 4시에 또 무료 방송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번들이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좀 겁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결국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 매출 채권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이 바이오 쪽에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 반도체에서 집중할 종목들 한번 정리해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